네, 우리가 모멘텀 이케이션을 생각을 할 때 변종에 따라서 베르누이 이케이션이 되기도 했다가 보존형이 되기도 했다가 또 점성이 없으면 오일러 이케이션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변화된 형태로 우리가 다뤄봤습니다. 또 하나의 변종으로 볼티30 트랜스포트 이퀘이션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베스톡 방정식을 한 번 더 써보면 로 dt는 디언트 p 로 g 벡터 플러스 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쓴다고 하면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incompressible 인 경우죠. 그죠? 압축성이 없을 때, 그래서 뮤가 미분 밖으로 이제 빠져나오는 형태로 쓰면 이와 같이 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이 볼티서티라는 것은 정의에 따라서 볼티서티 벡터는 속도 벡터의 컬에 해당되는 거죠. 자, 이 식을 여기 주어져 있는 이 1번 식을 한번 써보면 라운드 V, 라운드 T 플러스 V 다이버전스 V 벡터 요건 바가 붙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여기서 이거는 마이너스 P 마이너스 5G 벡터 플러스 그 다음에 뮤가 오고, 자 여기서 이 주어져 있는 이 식을 책에 어펜딕스 A16인가 어펜딕스를 찾아보면 벡터 연산에 대한 그 벡터 연산에 대한 다양한 식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걸 찾아보면 이 그 라플라시안 요 2차 미분에 관한 식을 다른 형태로 표현해 보면 우리가 식을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식을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은 인컴프레서블이죠. 그죠? 그래서 다이버전스 V는 0이기 때문에 이 식을 여기다 대입을 하면 이 식이 없어지죠. 그리고 여기서 속도의 컬이 여기 주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요 라플라시안 오퍼레이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이 식은 마이너스 컬을 구하는데 요게 볼티서티라는 얘기죠. 볼티서티의 컬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식을 요 위에 연산에다가 대입을 해보면 크로스 벡터 이런 식으로 식을 정리해 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주어져 있는 요 항, 이게 non-linear convection 텀이죠. 이 항 또한 연산을 대입을 해보면 이놈은 식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식을 V 벡터 크로스 볼티서티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식을 여기다 대입을 해보면 이 식은 V 라운드 T 플러스 그레디언트 2분의 1 V제곱 마이너스 V 크로스 가 되고, 이놈은 다시 써보면 G 벡터 플러스 뮤의 식을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여기에 그레디언트 항들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또 이 식을 이 G라는 놈이 벡터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 놈은 우리가 그레디언트 형태로 표현을 하게 되면 로G 벡터는 사실 그냥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로G 그레디언트 로G K 벡터 그죠? 즉 Z 방향 성분만 그레디언트를 취하면 그레디언트 안으로 최종 결과는 K 방향 성분만 살아남을 텐데 그죠? 이 그레디언트 안으로 우리가 식을 넣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 그레디언트에 해당되는 놈들만 식을 따로 추려 써보면 더하기 마이너스 P가 넘어오면 그냥 P가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이항이니까 2분의 1 V제곱이 여기서 그 밀도가 여기 곱해졌으니까 2분의 1 로가 들어오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여기 지금 마이너스인데 그죠? 마이너스니까 넘어오면 로 G K 이런 형태로 로 G 여기 Z가 들어와야 되죠 그죠? Z가 들어와야 되고 로 G Z K가 되는 거죠. 뭐 이걸 Z 성분으로 그냥 써버리기도 하고 그죠? Z로 미분하는 놈이니까 그죠? 굳이 이걸 K 성분을 쓰지 않더라도 우리가 Z 방향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Z라고 두면 되겠죠. 그죠? Z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남는 놈들을 여기 넘기면 로 V 벡터 크로스 오메가 벡터 더하기 뮤의 그레디언트 오메가 벡터 식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자, 첫 번째로 이 식에서부터 한 번 더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만약에 이 유동이 이 로테이셔널 플로우라고 생각을 하면 회전이 없는 유동이다. 지금 볼티스티를 다루고 정의로 이 식을 이렇게 쭉 정리를 다시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베르누이케이션을 우리가 이 벡터 연산에서 유도한 것과 똑같은 결론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회전이 없다고 하면 이놈 볼티스티가 0이라는 얘기니까요. 그죠? 이 오른쪽에 있는 항들이 다 없어지죠. 그죠? 그 다음에 모든 항이 지금 나머지 왼쪽에 있는 항은 시간항 빼고 다 그레디언트로 있는데 이 속도 벡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속도 벡터 또한 우리가 그레디언트로 표현할 수 있죠. 뭘 이용하면 벨로시티 포텐셜을 이용하면 그죠? 우리 공기역학 할 때 벨로시티 포텐셜 P를 정의를 했었죠. 그죠? 이런 유동이 존재한다면 그 유동은 이로테이셔널 플로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레디언트가 여기에서 또 나오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금 풀고자 하는 이 나비에스톡 방정식을 볼티스티로 표현한 이 식에서 요 시간항의 속도 벡터만 그 그레디언트 P로 표현을 하게 되면 모든 항이 그레디언트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그죠? 더하기 P 플러스 2분의 1 로 V제곱 플러스 로 G Z는 0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놈의 공간 미분을 취했을 때 0이 되니까 이놈은 결과적으로 콘스탄트가 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로테이셔널 플로우라고 하면 벨로시티 포텐셜이 존재한다고 하면 언스테디 문제에 대해서도 베르누이 이퀘이션을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식을 특별하게 베르누이 equation for unsteady incompressible
자, 우리가 앞에서 그냥 바로 유도했을 때는 스테디 유동에 대해서만 할 수 있었는데 벨로시티 포텐셜을 만약 우리가 안다면 언스테디 유동에 대해서도 어, 이 그 베르누 이퀘이션을 바로 적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근데 보통 우리가 물체 표면 근처에서는 대부분 유동이 회전 유동, 점성 효과가 중요한 영역에서는 회전 유동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쓸 수가 없겠지만 우리가 어떤 유선이 인컴프레서블한 상태에서 어떤 진동을 한다든지 파도가 친다든지 이런 종류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 식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조선이나 해양 뭐 이런 거 유체역학 하는 데서 이 언스테디 베르누이케이션을 많이 활용하게 됩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조식에서 두 번째로 저 식 자체를 이걸 1번식이라고 하면 1번식의 커를 취해 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 중에 자, 커를 그레디언트 어떤 양의 그레디언트를 취한 다음에 커를 하게 되면 이놈은 무조건 0이 되죠. 그죠? 자, 그러니까 어떤 얘기가 됩니까? 자, 여기 있는 첫 번째 시간항에는 커를 취하게 되면 벨로시티의 컬이 얻어지게 되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식은 라운드 어, 라운드 오메가 벡터의 라운드 t가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연산을 할 때 자,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놈은 자, 그래 밀도는 밖으로 빠져나오면 되니까요. 그죠? 밀도가 있고 커를 취하는데 v 크로스 오메가가 되고 그 다음에 더하기 뮤의 커를 구하고 볼티서티의 또 커를 구합니다. 자, 여기서 이 식은 또 뒤쪽에 어펜딕스를 찾아보면 연산을 해보면 식이 어떻게 되냐면 이거 v 오메가는 오메가 내적 v 플러스 뭐 상당히 연산은 복잡합니다. 근데 식이 저 뒤쪽에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써보면 이거 그냥 단순히 수학적으로 식을 지금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풀어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었는데 이 식이 이제 기본적으로 간단해질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무엇보다도 지금 인컴프레서블이라고 했으니까 이 다이버전스가 0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 항도 0이 됩니다. 왜냐하면 볼티서티어 커를 한 거죠. 컬의 다이버전스가 들어오니까 이 항도 사라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주어져 있는 이 항에 살아남는 항은 이 두 개 항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항을 위에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이 식은 어떻게 되냐면 라운드 오메가 라운드 t의 로가 있고 이놈은 로 오메가 v 마이너스 로 v 즉 오메가 더하기 그 다음에 뮤에 자 컬을 취하면 이놈은 그거와 똑같습니다. 라플라시안과 똑같은 연산이 v가 아니고 이놈의 오메가가 되는 거죠. 그죠? 오메가 벡터. 자, 그 다음에 요 항을 왼쪽으로 이렇게 넘기면 로 라운드 오메가 라운드 t 플러스 v 버전스 오메가 벡터는 로의 오메가 벡터 플러스 뮤의 그레디언트 오메가 이런 식으로 식이 정리가 되죠.
그래서 인컴프레서블이니까 밀도를 양쪽에 싹 나누게 되면 이 양이 뭐가 됩니까? 이놈이 d 오메가 토탈 디리버티브가 되죠. 볼티서티에. 볼티서티의 토탈 총 미분량은 오메가 크로스 V가 되고 이놈 그 다음 이쪽에는 뮤 나누기 로우니까 이건 누가 되겠죠. 누에 이런 식으로 식이 표현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의 원천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항은 점성항의 또 다른 표현에 불과하죠. 점성항에서부터 식이 쭉 정리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이 식의 이 항의 의미는 비스코스 디퓨전이 되는 거죠. 즉 볼티서티가 확산하는 양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항은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이 항은 이 항은 컨벡션 텀 있죠, 그죠? 원래 컨벡션 텀을 수학적 연산해서 왼쪽에 있던 놈을 오른쪽으로 넘긴 다음에, 그죠? 거기서 남아있는 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놈도 결국에는 컨벡션의 특성인데, 자, 여기에 들어있는 컨벡션이 말 그대로 난리니어, 즉 볼티서티가 흐름을 가진다, 흘러간다, 컨벡션 된다, 그리고 속도 벡터와 연관해서 비선형적으로 변화한다, 이런 걸 표현하는 항이라면 이 항은 조금 특이하죠, 그죠? 자, 볼티서티 벡터랑 속도 벡터의 그레디언트를 내적한 놈입니다. 이놈의 의미가 뭐가 되냐면 볼텍스 스트레칭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 자연 현상 중에도 만약에 모서리 같은 데가 있어가지고 처음에 볼텍스가 아주 강력하게 어떤 모서리가 이렇게 쭉 있고 이런 모서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유동이 표면을 따라서 쭉 오던 유동이, 그죠? 여기서 툭 떨어지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쉬어 레이어가 이렇게 생기게 되는데, 또 볼티서티가 그럼 쉽게 말해서 쭉 말리는 이런 유동이 생기죠. 옆에서 보면 유동이 이렇게 말려 들어오는 유동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걸 볼티서티를 그려보면 꼭 무슨 선이 이렇게 쭉쭉 나오게 됩니다. 근데 처음에는 강력한 어떤 선이 이렇게 생겼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놈이 쭉 늘어지면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휘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계속 늘어지면서 어느 순간 툭툭 끊어지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유동이 난류화가 되거나 또는 빠른 어떤 확산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그런 원천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성분 자체가 속도 벡터의 그레디언트 방향과 볼티서티의 내적이 서로 수직한 경우에는 0이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이게 속도의 그레디언트 방향으로 어떤 볼티서티가 존재하게 되면, 즉, 속도가 변화하는 영역으로 볼티서티가 존재하면 거기서 또 다른 볼티서티가 생겨나게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면 이놈이 쭉 늘어나기도 하지만 점점 더 볼텍스의 소용돌이의 회전, 즉 볼티서티 자체는 큰 값을 가지게 됩니다. 이 기본적인 태풍의 속성이죠. 그죠? 자, 태풍도 보면 우리가 위쪽으로 갈수록 우리가 토네이도 같은 걸 보면 바닥에 토네이도가 발생하는 시점, 즉 바닥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쭉 올라갈 때 점점 넓어지죠. 콘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면적이 좁아질수록 볼티서티가 더 큰 값을 이렇게 가지게 되는데 사실 토네이도도 이 볼텍스 스트레칭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즉 유동이 회전 유동이 자, 바닥에서 생긴 볼텍스라고 하면 그놈이 위쪽 성분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속도 벡터는 3차원적 성분을 가지게 되죠. 그 둘에 의해서 볼티서티가 점점 더 강해지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이걸 이제 필라멘트로 이렇게 개념적으로 도식화하기도 하고 이런 선, 뭐 이런 걸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놈이 가지는 요 특성이 볼텍스가 어, 처음에 꼭 뭐 무슨 튜브라고 생각하면 엿가락처럼 쭉 늘어지면서 점점 더 빨리 회전하는 성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을 볼텍스 스트레칭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신기한 것은 이 볼텍스 스트레칭 항은 2차원적인 문제에서는 절대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속도 벡터의 그레디언트는 X방향, Y방향 성분만 있죠. 2차원에서는. 근데 2차원 문제에서 볼티서티는 항상 Z방향을 향합니다. 그래서 내적을 취하면 무조건 0이죠. 그래서 2차원에서 우리가 볼텍스를 다루게 되면 볼텍스의 확산밖에 표현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볼텍스의 스트레칭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토네이도라든지 난류의 발생 이런 것들은 항상 3차원에서만 생각할 수 있는 문제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가지고 이제 또 많은 연구들을 사람들이 했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또 인비시드라 생각하면 인비시드 플로우라고 하면 요 식은 dt d 오메가는 오메가 플러스 다이버전스 v 요 항만 남겠죠. 그죠? 근데 여기에다가 플러스 2차원에서의 어떤 소용돌이를 생각한다. 그러면 당연히 스트레칭 항도 없겠죠. 그러면 어떤 결론에 이릅니까? dt분의 d 오메가는 0이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 번 생긴 볼티서티는 계속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 공기역학할 때 여기 익형에서부터 이 서큘레이션으로 생긴 전체의 볼티서티의 총합, 그죠? 서큘레이션이라는 게 속도 벡터의 이놈을 면적에 대해서 다 적분한 놈이죠. 이게 서큘레이션이, 그죠? 이놈이 볼티서티죠. 즉 어떤 영역 내에 볼티서티의 총합이 날개 주변에서 이 감마가 생겼다면 이 식이 항상 성립해야 되니까, 그죠? 이놈이 어딘가에서는 마이너스 감마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어디에 있냐면 여기서 이런 소용돌이가 생겼기 때문인 거죠. 이 마이너스 서큘레이션은 우리가 목욕탕 물 안에서 손을 앞으로 쭉 이렇게 각도를 가지고 쭉 밀어보면 뒤쪽에 소용돌이가 쭉 말려 들어오는 놈이 보이죠. 그죠?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놈을 바로 표현하고 있는 양이 되는 거죠. 이런 결론을 이룰 수 있고 이걸 이제 헬름홀츠 이퀘이션이라고 부른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주 옛날에 뭐 이론적인 연구들을 컴퓨터가 없어가지고 이론적인 연구를 하던 사람들은 이제 이걸 아주 신기하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서큘레이션의 속성을 이렇게 살펴보기도 한 거죠. 또 2차원이 아니더라도 매우 낮은 속도에서는 이 스트레칭항이 또 0이 됩니다. 이걸 또 켈빈 시어렘 뭐 이렇게 부르기도 했던 것이죠.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에 주어져 있는 이 볼티서티 이 트랜스포트 이퀘이션을 실제로 뭐 헬리콥터라든지 프로펠러라든지 풍력 터빈의 팁볼텍스, 그죠? 팁볼텍스 같은 것들을 이제 시뮬레이션 하는 사람들이 이 볼텍스 트랜스포트 이퀘이션을 직접 저 식을 바로 풀어가지고 전체 공간 내에 볼티서티의 분포를 쭉 찾기도 합니다. 그러면 꼭 굳이 우리가 전체 나비아스톡 방정식을 풀지 않더라도 전달 방정식만 우리가 풀게 되면 볼티서티의 분포를 직접 구할 수 있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T볼텍스가 중요한 문제 풀 때 이 방정식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여전히 이 방정식은 이제 한계가 있죠. 우리가 애초부터 우리가 incompressible flow다 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비점성 유동에서만 비압축성 유동에서만 성립한다는 한계가 있지만 우리가 뭐 매우 빠른 충격파 이런 거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면 이런 걸 이용해서 계산을 좀 한계는 있겠지만 계산을 빨리 할 수 있다면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죠? 이 나비아스톡 방정식으로부터 이 볼텍스 트랜스포트 이케이션을 유도하고 그 의미를 살펴봤습니다.